바로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책 교육 그 빛나는 이름에 대한 김승환 전 전국교육감님은 서평에서 이 책은 막연한 환상이 아닌 우리 교육의 진실을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기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록을 따라서 선생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웃음이 담긴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그 빛나는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솔직한 대화 이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책의 내용 주제 중에 교육에서의 민주화, 공화 이런 주제에서 학교에서 이룰 수 있는 행복은 절제의 질서 위에 개별성이 구현될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집에서도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계속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내적 갈등을 수없이 하게 되고 학교 안에서도 학생 보호자의 입장과 학교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그 민주와 공화의 균형을 잡는 것이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와 공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교실에서 학교에서 민주와 공화를 정확히 교육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피합니다. 민주는 잘 알다시피 한자리로 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뭐하는 거지? 주인은 우리 뭐합니까? 내가 이 집 주인이면 뭐합니까? 주인이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민주 뒷면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라는 말 뒤에는 책임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집 주인이면 집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집 주인이 아니면 세입자면은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내가 집 주인이면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잘못된 교육이 민주는 따로 놀고 책임은 따로 놉니다. 민주와 책임은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공화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화는 뭐냐면은 그 책임과 비슷하지만 공화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참는 겁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공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분들은 60대는 조금 이해하죠. 왜? 60대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요. 대한민국이 못 살던 시절, 19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 공화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경제 발전이 좀 되고 80년대 이후 태어나신 분들은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으로 예를 잘 드는 말이 있는데 공화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 같은 겁니다. 밥그릇에 국탕 먹어도 되죠? 그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근데 밥그릇에 밥이 담겨있을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괜찮습니다. 보기도 좋고. 반찬 그릇에 밥 다 먹어도 되죠? 근데 왜 우리 반찬 그릇, 밥그릇 구분합니까? 그럼 똑같이 만들면 되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넓은 접시, 좁은 접시 구분합니까? 그건 뭐냐면 거기에 담는 것을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담는 것을 더 이상 넘치게 담지 마라.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밥그릇, 국그릇으로 대표되는 공화의 가치가 있다면 그 반찬 그릇과 밥그릇에 얼마만큼의 밥을 담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국을 담을 것인가는 민주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잘람잘람 넘치게 담을 수도 있고 밑에 깔아지게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접시에 반찬을 이쁘게 데코레이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충 담을 수도 있죠. 그건 민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조화되면 아름다운 밥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밥상은 관심이 없고 한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런 시절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 왜 그러냐면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자본주의 체제인데 자본주의 체제에 더 무서운 것이 들어왔죠. 그게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와 공화의 가치에 자본주의가 결탁이 되니까 이제는 국그릇에 밥 담고 밥그릇에 국 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담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다. 학부형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 아이가 문제는 없는데 너가 우리 아이를 잘못 관리하거나 너가 우리 아이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자기 아이의 바크스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따지는 거죠. 아,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저희들은 커면서 이제 동네에 서리 같은 거 하죠. 수학서리. 저도 참여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서리를 당한 집의 아줌마가 그 다음날 되면 우리 집 오십니다. 제가 방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유, 지난밤에 우리 밭에 서리가 왔는데 서리를 누가 가져갔는데 이것들이 아리형을 데리고 가져갔네. 우리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들이 말놈들이네. 자들은 방이 다 듣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좀 이것을 따가락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밤중에 따다 보니까 이걸 땄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같으면 너희 아들이 도둑놈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공화의 절제고 민주의 자유인데 책임인데 우리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내게 손해를 봤으니까 네가 처벌받아야 되고 내게 문제니까 내가 침해받았으니까 너는 책임져야 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똑같죠. 교실에 아이들이 청소를 잘합니다. 학교에 청소 잘하는 교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할 때 교장 4년배 교사할 때 한 15년 동안 교실 제가 청소 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 아이들을 알게 하게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먼저 해보는 거예요. 언제쯤 되면 아이들이 청소에 참여하느냐? 여름방학 넘기면 참여합니다. 여름방학 때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썰면 발은 들어줍니다. 썰라. 그래서 여름방학 넘기면 저도 미안하니까 선생님 빛깔 주십시오. 내가 쓸게. 10월쯤 되면 알아서 청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근데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년에 반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반에 가서는 엉망이 됩니다. 왜? 그 반은 청소 당번이 있거든요. 우리 반에 청소 당번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주의 질서가 잘 안 맞고 공화의 질서가 잘 안 맞는 이유가 한쪽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년에는 청소 당번이 있다. 그건 적응해야 된다.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도안님이 청소하지만 이 말은 안 하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민주화 공화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민주화 공화의 질서를 잘 지키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사회 체제 자체를 잘 못 지키게끔 되어 있고 동시에 지키기에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핵심적으로 절제 좀 참아야 된다. 우리도 참아야 되고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불교도 크리스찬들은 불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한 사람이 맑아지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근데 못 참습니다. 왜? 나도 맑아지기 힘들고 너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든 것이 속도 때문에 다 이렇게 기다려 후달리니까 또 돌아가 버리죠. 학교도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